국대점 톨게이트 지났어요.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열과 빛을 막 내뿜으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불이거든요. 그 다 산소 기체가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불이라는 그런 뜨거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불타는 놈이거든. 불탄다기보다는 불타게 해주는 그런 게 산소 기체거든요. 꼭 불타는 정도까지 아니라도 공기 중에 뭐 쇳덩어리를 놔둔다라고 하면 가만 놔둬도 뭐 약간의 습기만 있어도 다 녹슬어가지고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녹슨다는 현상이 공기 중에 있는 역시 산소 기체하고 수분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철의 순수한 철의 성분이 산화철 성분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 기체는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흐르면 점점 뭔가 반응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빨리 뭔가 변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성 같은 경우에 탈 때는 산소 기체가 막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있지 못하고 수소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물로 변해버린 거지. 그래서 얼어붙어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구의 산소 기체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뭐 녹슬고 뭐 불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소진돼가지고 어디로 가서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 기체의 상태를 잃어버리는 게 사실 가만 놔두면 정상이거든요. 화성처럼. 화성이 됐든 어느 다른 행성이 됐든 산소 기체라는 게 이렇게 공기 중에 많이 있다는 게 한정한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유지가 되죠? 누군가가 이걸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누군가가 그 옛날 영화긴 한데요. 토탈리콜 80년대 버전 토탈리콜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온 토탈리콜 보면 화성에 이제 산소가 없어서 다들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무슨 외계인들이 100만 년 전에 만든 무슨 기계를 작동시키면 그 기계가 어떤 신비에 작용을 하면서 화성에 산소를 막 뿜어주는 그런 장면이 막 멋있게 나오는 그런 대목이 있으면 영화는 게 있나요? 지구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외계인의 산소 발생 장치가 지구에 장착돼 있을 리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누구야?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한다.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알죠. 기본적으로 식물들이 산소 기체를 배출해 준다. 뭐 계속 풍화주기 때문에 산소 기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식물들이 이렇게 지구상에 많이 퍼져서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식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 먼 옛날에는 도대체 그런 역할을 무엇이 했느냐? 뭐야? 삼신할매는 뭐야? 세균들이 했다는 거죠. 세균. 그것도 광합성을 잘하는 식물처럼 이런 광합성 가능한 세균들. 세균도 남세균, 남조세균 이런 말씀이다. 특히 이런 세균들은 무슨 색깔을 띠고 있을까요? 녹색이죠. 녹색이겠죠. 녹조 있잖아, 녹조. 우리 녹조 발생하면 온 강물이 막 시퍼렇게 뒤덮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량 번식해가지고 끼어있는 그런 세균들은 아주 머나먼 옛날부터 지구상에 살고 있었거든요. 걔네가 산소를 내뿜어요. 그 세균들이 산소를 내뿜어줘가지고 지구에 산소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진짜 제일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예, 준비할게요.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곳이 아니었어요. 초록별이 아니었어요. 지구가 처음 생겨 뭐 그때도 색깔은 좀 푸르스름했을 수는 있겠죠. 물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근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공기가 숨 쉴 수 있을 정도의 산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한 4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구 공기의 주성분이 어떤 것이었을까?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건 좀 안정적인 성분이거든요. 이산화탄소 잘 안 분해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그렇죠. 없애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만 가득했어요. 40억 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면 사람이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닷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다. 이 세균들이 아주 원시적인 상태에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세균들이 있는 바다에 다 퍼져서 우리 있는 곳마다 다 퍼져서 계속 광합성을 말릴
운전해서 신촌 방면 우회전입니다. 몇 년 정도 동안 세균을 말리러 다른 생물 같은 게 없었던 이전 시절에 산소 기체가 엄청나게 많이 부어줘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산소 기체가 20% 계속 유지가 돼요. 넉넉하게 산소가 많은 이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고 네. 그렇게 된 후가 돼서야 약 300m 도령 삼거리에서 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600m 신호 위반 및 시속 30km 단속 남세균이 구간입니다. 친절하죠. 이 그 친구들이 없으면 다른 아무 생물도 잠시 후 아무 생물이랑 좀 우회전입니다. 그렇죠. 친숙한 딴 생물도 좀 있어야 되니까 웬만한 우리에게 친숙한 대부분의 우리 생물들이 요즘에 근데 남세균 막 할 수가 타닥하고 없어요. 막 없애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묘한 거죠 이게 네. 뭐가 이 생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막 우리가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헛설신다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야, 엄청나네. 야, 하고 싶다와 하고 있다의 차이. 팩터톡 한장 차이.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일본의 후쿠오카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맛집 기행을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맛집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귤동을 좋아해서 귤동도 먹고 뭐 이것저것 먹으려고 그래요. 일본이 여행 자체를 짧게 와서 이번에는 그냥 일본에서 맛있는 거나 잔뜩 먹고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행도 함께 가시죠. 날씨가 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좀 좋네. 좋았어요. 비가 와요. 네, 첫 번째 온 집은 여기 마치아라는 데인데요. 제가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세 번째 먹습니다. 이번 세 번째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고요.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